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고나 질병을 당하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판단받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재보상에는 요양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 등이 있으나 요양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 상태에 대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장애 등급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판정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장애급여를 근로자는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이 나와 비슷하게 다쳤는데 아니면 내보다 훨씬 덜 다쳤는데 나는 장애 등급을 못 받았고 왜 저 사람은 장애 등급을 받는지 왜 그런지 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글을 읽고 산재 등급을 못 받았고 이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산재 종결 후 다음 날부터 5년이 청구시효이니 구독하시고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무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내가 장애 등급을 못 받은 이유. 첫째, 주치의와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냐? 입니다. 근로자는 장애 등급을 받고 싶고 이에 대해서 주치의에게 산재장애 소견을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주치의가 소견을 써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일부 자신의 의료 행위에 대해 괴상한 맹신을 하는 주치의가 일으키는 문제이긴 하나 간혹 정상적인 주치의분이 산재장애 소견을 안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산재장애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의사분들이 장애라 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장애가 없는데 왜 산재장애 소견을 써주어야 하나 생각하는 의사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소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나 일부 수지의 말단이 분리된 경우 등등 산재로는 분명히 장애가 나옴에도 주치의분들이 장애 기준과 산재장애 기준을 오해하여 소견 작성을 거부하고 이에 따라 재해자가 산재 등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재해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민폐 환자로 분류될 수 있는 바 구독하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산재장애 전문가와 상담하고 장애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주치의분을 설득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둘째, 원무과 산재 담당분에 대해 맹신하지 않았냐? 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 절차를 진행할 때 병원의 원무과 산재 담당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료계획서 작성, 제출 그리고 요양기간 연장 등등 그러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원무과 산재 담당 직원의 말을 재해자가 맹신하게 되고 산재 담당이 산재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나는 장애가 없구나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규모가 있는 병원들의 원무과 산재 담당은 장애에 관련하여 많은 케이스를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준전문가인 경우가 많으나 전부가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산재를 시작하는 직원들도 있고 산재를 오래 했음에도 장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무지한 직원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런 원무과 산재 담당과 의사소통하셨다고 생각하는 재해자분은 산재 전문가와 꼭 다시 상담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재해자 본인의 근거 없는 예단입니다. 재해자 본인이 자신의 몸 상태에서 대해서 무근거한 예단을 하여 나는 장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장애 신청에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전술한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 등급을 혼자서 인터넷을 보고 장애 등급으로 오인하여 나는 산재장애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다치고도 장애를 못 받으신 분들, 혹시 자신이 위세가지 경우에 본인이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해보세요. 산재를 당한 경우라면 최초의 승인 말고도 장애도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 근로자 입장에서 혜택이 매우 큰 바 댓글 남겨주시고 꼭 산재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부산 산재노무사였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